안녕하세요. 특허그룹입니다. 인사가 좀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 오늘은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야근. 우리나라가 좀 야근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52시간을 정착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 전문직 또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변리사니까 변리사는 야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는 야근이 얼마나 강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보시죠. 일반 사기업 다니거나 아니면 뭐 공기업이라던가 그런 친구들은 칼같이 퇴근하더라고요. 뭐 강제적으로 뭐 컴퓨터가 셧다운되고 뭐 그런다고 하던데. 근데 그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 정책에 안 따르면 이게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기업은 되게 체계적으로 워킹아워가 관리가 되잖아요. 어땠는지 경험을 좀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뭐 변리사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가. 야근을 왜 해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어거지로 뭐 관성이 붙어가지고 야근을 하고 그리고 야근 수당 받아 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필요 없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럴 때 차라리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낫지. 그게 강요를 남이 나한테 강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내가 내를 구속하는 게 아닌가.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변리사가 야근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아, 왜?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야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습 때 별로 안 하고요, 일단. 근데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야근은 거의 월화수목은 그냥 픽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게 일이 많아서 그랬다. 뭐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회사마다 워낙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케이스죠. 회사마다 업무량이 적절하게 분배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적은 규모에서는 얘는 좀 더 많이 하고 또 얘는 좀 덜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게 있죠. 초반에는 좀 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호구 느낌이지. 그치. 아따 호구 왔는가 이거잖아요. 그치, 약간 이게 쓸데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냥 괜한 자부심이 생겨요. 그냥 또 욕심이 생기고 일 욕심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내 책상 위에 사건이 없는 것보다는 사건이 막 쌓여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뭔가 내가 일을 하는 느낌이고 내 가치가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별 쓸데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굴려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굴리고 싶은 거고 근데 또 굴림 당하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하니까 하면서 열심히 굴러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막 뺑기 쓰는 사람도 있는 거고 상호간의 니즈가 맞아 떨어질 때까지는 야근이라고 하는 게 크게 짜증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면서 내가 얻는 것도 있고 그만큼 급여 상승, 연봉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상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야근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적절한 보상이 안 된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변리사로서 커리어를 이어가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한 사람들은 저희처럼 약간 좀 딴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 개업하기도 하지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절히 조정을 하시겠죠.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니까 가시는 거고 만약에 진짜 고용주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굴려 먹어야겠다 라고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사실 없지 않잖아요. 근데 야근을 얼마나 했어요? 보통 퇴근 언제 했어요? 저는 뭐 1, 2년차 때는 야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직을 하고 나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전철 끊기기 전에 가야 되니까 한 11시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년차, 4년차 정도까지 익스큐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좀 계속 배워가는 단계고 하니까 1, 2년차, 뭐 한 3년차 때까지는 그래서 본인이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일이 쏟아졌는데 다 연말에 마감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야근이 일상이죠. 끝. 저는 1, 2년차 때 야근은 거의 안 했어요. 전 진짜 웰빙. 그래가지고 그 막 선배 변리사들이 보면서 동기도 그렇고 실버타운 같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국내 포지션인 줄 알고 갔는데 인커밍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커밍 출원을 하나 내가 번역해가지고 막 준비해서 하나 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려요. 근데 그걸 하나 하면 실적이 50~60%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1, 2년차 때는 야근을 거의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었는데 옮기고 나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너무 해야 되는 일도 다양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새롭게 배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1시, 10시에 가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야근했는데? 아니 그 야근을 같이 하는 좀 이게 무리들이라거나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만약에 한다 그러다 만약에 박수현이 간다 그럼 난 집에 가게 되더라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약간 기생충 같은 거.
마라톤 할 때 그 러닝 메이트가 페이스메이커가 있듯이 약간 그런 그치. 느낌이었어. 야근 메이커. 사실 근데 이유가 어쨌든 고맙지. 여러 음. 면에서 이런 그 메이트가 있다는 거는 야근 메이트?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3년차 때 이직을 했을 때 동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립됐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야근도 많이 했지만 야근할 때 좀 약간 외로운 좀 그런 것도 있었다. 그 야근을 해가지고 회사가 돈 잘 벌면 다행이죠. 직원들 급여 잘 챙겨주고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되면 다행이죠 뭐. 우리가 자기 실적을 초과해서 달성했으면 인센 같은 걸 주잖아요. 근데 난 그걸 받아본 기억이 없어. 왜 안 주지? 처음에는 준다고 얘기하잖아. 다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거짓말 치는 이제 거. 그렇지. 그러니까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 내가 CEO가 항상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회사의 고용주의 마인드 그런 거를 잘 봐야죠. 변리사님 마인드 어떤 것 같아? 나는 마인드 쩔죠. 쩔어요? 맞쩔. 이건 그냥 대표 마인드 아니야. 독고다이 마인드지. 나는 그렇지. 고용 변리사 뽑았어. 응.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키 놔두잖아. 네가 하는 거보다 그렇- 내가 하는 게 차라리 속편하다. 그치. 이런 게 발생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나는 좀 편하게 살다 좀 가고 싶어요. 뭐 나중에는 모르는 뭐. 거고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원래 하던 일인 거를 지금 여기 와서도 하지만 훨씬 좋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내 걸 뺏어먹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를 뽑아서 키워서 막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을 좀 만족하는 게 있긴 하죠. 다시 좀 야근 얘기를 넘어가지고 변리사가 사실 1년 내내 바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쨌든 한 4분기가 되게 바빠요. 특히 저는 4분기 때는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우리 야근 많이 했잖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많이 했어요. 보통은 10시 넘어서 왔어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 회사님이 제대로 인수인계를 잘 많이 못 받았어요. 정확하게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너무 낮기도 했고 우리가 그냥 그때 맨날 이제 진짜 12시 막 진짜 이렇게 넘어서 간 거야 거의. 그쪽 일 말고도 그쪽 일이 대충 정리가 돼가고 나면 이제 새로운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 퇴근 시간이 비슷했어요. 뭐 발명진흥회 같은 데가 그때는 편하려고 가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회사에서 피 빨리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기업 사람들 만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근데 만난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힘들죠. 기회는 받겠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지. 할 줄 아는 건 전제로 까는 거죠. 처음에는 좀 많이 하는 거를 특별한 거부감 없이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것 같아. 딱 정리를 해보면 2년차 정도까지는 수동적인 경우가 많다. 야근이. 근데 한 3년차 정도가 되면은 이게 무슨 심리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잖아. 이렇게. 그럼 야자를 똑같이 종료를 한단 말이야. 10시에 딱 끝내고 집에 간단 말이야. 근데 그때 집에 가서 자는 애들이 있고 그 시간에 독서실에 더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경쟁심이 생기는 거지. 내가 지금 동일 선상에 있는 내 동기들, 내 동료들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경쟁심이 유발돼서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3, 4년 차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약간 수동적으로 뭔가 업무를 강요받던 분들은 피로도가 가중이 되면서 연봉과 워라밸을 조절하기 시작하죠. 이제 4, 5년차, 6년차 이렇게 지나가면 결혼도 하고 특히나 여자 변리사님들 얘기도 낳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야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왜 생기냐. 뭐 유 변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더 동일한 시간을 투여해가지고는 나오는 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수입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을 더 투입하자 이거잖아요. 갈아놓자.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굴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한 건 출원하는데 500만 원 받으면 한 건 출원하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그냥. 근데 특허 출원 한 건의 수가가 100만 원 아닌 데들 막 7, 80만 원인데 이런 데들은 동일한 수익을 내려면 7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근태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야근을 이제 안 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일이 많아서 집에 가잖아요. 일이 많아서 집에 가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국 생산성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의 연속성과 생산성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 고민하는 중이고 그래서 특허 그룹뷰는 그런 걸 추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지금 개업 이후에 계속 10시 출근 5시 퇴근 이거를 계속 준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우리도 가면 가는 거지 뭐. 아 그치 우리는 그 마음대로 하는 거고. 마음대로 하자. 12시 오잖아.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생산성 있는 고민으로 많이 변리사들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희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몇 가지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선두주자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물꼬를 좀 텄으면 좋겠고. 나는 이제 6시가 넘으면 더 이상 이제 일을 못 하겠더라고. 이제 무조건 집에 가야겠다 이 생각이 막 강하게 들면서 짐을 싸게 되더라고요, 난 이제. 근데 예전에는 야근을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야. 아, 나 야근 또 뭔가
사실이잖아. 고용주 입장에서 이 사람들 좀 착취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에만 너무 좀 심취하지 말고, 사실 회사를 키우려면 어떻게 업무를 잘 분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근데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좀 많아. 네. 당장 이놈들 좀 빨아서 뭔가 좀 벌어야겠다, 이런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 사업 모델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제 제가 봤던 그 변호사님은 심하게 하더라고요. 따로 아는 분이셨는데 되게 비윤리적인 행위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회사에는 어느 정도 같이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빨리다 보면은 1, 2년 한 버티다 보면 또 나가면서 계속 교체되면 이제 야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비단 그 회사에다가 내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업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뭐를 했을 때 내가 변리사로서 완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야근하는 시간에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1, 2년 차에 일이 별로 많이 없었단 말입니다. 저희 이전 회사에서. 근데도 야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로직을 짜고 논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문서로 만드는 일이에요. 생각이 완성이 되고 나면 문서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문서로 옮기는 시간이 빠르면 내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저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야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마음가짐도 좀 중요한 거 같아요. 모든 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야근 같은 걸 할 때 이거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약간 형제가 일단 시작하면은 뭔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서 진짜.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 변리사들 야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야근이라고 하는 건 많이 한다, 불가피하다. 거의 대부분의 변리사들이 야근에 쩌들어간다. 아닌 분들도 근데 많이 봤잖아요. 좋긴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신 그런 분들은 약간 이런 부류랑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워라밸 지키면서 딱딱 자르면서. 근데 진짜 변리사로서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려면은 충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면 야근은 정말 많이 한다. 네, 그리고 뭐 10시, 11시 어쨌든 차 끊기기 전에 가야 되니까 뭐 그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말 출근도 되게 많이 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본인한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고, 그냥 유별이사님처럼 뭐 남아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건 야근이 아니지. 예를 들어가지고 9시에 퇴근 짐을 싣고 나가면 식대를 줘. 그니까 한 7시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늦지막히 들어와서 시간 때우다가 막 9시에 퇴근하면서 나 야근했어. 그래서 한 4, 5년 차쯤 지나고 했을 때는 자기의 이상을 쫓아서 결국에 선택의 문제이지,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야근이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야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변리사가 아닌 분들도 야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됐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 됐든, 그냥 회사에다가 돈을 벌어다 주는 시간이 됐든, 어쨌든 그게 유익한 시간이길 바라면서 어쨌든 건강 챙겨가면서 일하십시오.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야근하고 있는 상태라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야근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또 이제 유별사님이랑 또 저하고 이렇게 돈독하게 된 것도 있고, 원래 다 인생 사는 게 사람을 얻는 거야. 그랬으면 변호사님 된 거예요. 야근하시는 변리사분들은 힘내시고, 네. 공부하시는 변리사 수험생분들도 힘내시고, 네. 야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그 야근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줄 거예요. 지금 야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우리 포지션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